바이올린 연주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연주해보고 싶은 악기로 손꼽히며 빌딩 한 채의 가격과 맞먹는다고 알려진 명품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 영국 시인 바이런의 손녀가 소유해 레이디 블런트라 불린 스트라디바리우스는 2011년 980만 파운드, 한화 172억 원에 팔려 바이올린 경매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었죠. 현악기의 명품이라 불리는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이탈리아 크레모나에서 활동한 바이올린 제작자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와 그의 집안에서 만든 현악기를 일컫는 것으로 300년이 지났어도 아름답고 세련된 음색을 자랑해 세기의 명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스트라디 가문이 활약했던 이탈리아의 크레모나는 오늘날까지도 바이올린의 고향이라 불리며 수작업으로만 현악기를 만드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악기 제작만큼은 남다른 자부심을 보이던 이탈리아 장인들이 두 눈을 의심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현악기 제작 콩쿠르 크레모나 국제 현악기 제작 콩쿠르 첼로 부문에서 한국인이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이죠. 이탈리아 북부의 소도시 크레모나. 인구 7만 명 남짓의 작은 도시지만 악기를 만드는 이들에게는 꿈의 도시로 불립니다. 현악기 제작으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공방들이 도처에 있을 뿐더러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작 학교까지 있기 때문이죠. 16세기 즈음 크레모나의 아마티 가문 등이 중세 현악기 피들을 개량해 바이올린을 만든 덕분에 크레모나는 르네상스 음악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17세기 장인들의 손에서 과르네리, 과다니니, 스트라디바리우스와 같은 바이올린 명기가 탄생하면서 크레모나는 명품 현악기 산지로 도약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들의 곁에서 숱한 화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실력이 너무 뛰어나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 불린 파가니니의 경우 그의 실력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그의 연주 실력은 스트라디바리우스 덕분이다라는 말을 해 파가니니를 화나게 했다는 일화까지 있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명성이 대단했음을 실감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타르티니, 비오티 등 천재로 불린 연주자들이 평생 아끼고 사랑한 악기며 오늘날까지도 정경화, 안네 소피 무터, 조슈아 벨, 예후디 메뉴인, 아이작 스턴, 바딤 레핀과 같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들의 악기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스트라디바리우스. 깊고 심오한 음색은 물론이고 전 음역에 걸쳐 균형이 잘 잡힌 소리를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남아있는 악기 수량이 매우 적어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스트라디바리 일가는 바이올린뿐 아니라 첼로, 비올라 등 1000대가 넘는 악기를 제작했는데 현재는 600여 대 정도만 남아있거든요.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이 악기의 소리에 담긴 비밀을 파헤치고자 연구를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도 밝혀지지 못한 부분이 더 많다고 합니다. 한편 스트라디바리 가문의 명맥을 잇는 후예로서 크레모나에서 악기를 만들고 있는 이탈리아 장인들의 실력과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대부분 이탈리아에서 가장 대표적인 현악기 제작 학교인 크레모나 국제 현악기 제작 학교 등에 입학해 체계적으로 배운 후 유명 공방에서 일하며 경력을 쌓는다고 하는데요. 이탈리아인들의 경우 어릴 적부터 보고 듣는 경험의 폭이 다른 데다 아무래도 언어 장벽이 없기 때문에 실력을 쌓는데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모나에서 활약하는 유명 장인들과 교수진도 대부분 이탈리아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1990년대 후반 첫 한국인 유학생이 크레모나 현악기 제작 학교에 입학한 이래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크레모나에서는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기리기 위해 1976년부터 현악기 콩쿠르를 열어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등 4개 제작 부문에서 3년에 한 번씩 우승자를 뽑는데요. 한국인 입학생 수가 조금씩 늘어났던 2000년대 이후부터 한국인들이 하나둘 상을 타기 시작하더니 현악기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대회에서 급기야 우승까지 거머쥔 것입니다. 유학생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전체 비율로 따지면 한국인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입학생은 8명이고 한국 출신으로 크레모나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이들은 5명에 불과하거든요. 아마추어 제작자와 학생을 모두 합쳐도 현지에서 활동 중인 이들은
10명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화려한 경력을 지닌 이탈리아인들을 제치고 바이올린의 본고장에서 한국인들이 상을 휩쓸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제15회 크레모나 국제 현악기 제작 콩쿠르에서 첼로 부문 금메달을 딴 영광의 주인공은 바로 정가왕 씨. 콩쿠르 개최 42년 만에 처음 나온 한국인 우승자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4개 부문 총 21명의 결선 진출자 중 5명이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인데요. 금메달을 받은 정가왕 씨뿐만 아니라 박지한 씨도 첼로 제작 부문 은메달과 바이올린 제작 부문 동메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가왕 씨는 국제 현악기 제작 학교를 졸업한 후 현재 이탈리아 출신 현악기 명인 토토 씨의 공방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그의 스승인 프란체스코 토토는 정가왕 씨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정가왕은 확실히 뛰어난 손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만난 제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수준의 제자로 손꼽히며 저 또한 그가 자랑스럽습니다. 정가왕 덕분에 행복합니다. 라고요. 동료인 미켈레 씨는 정가왕 씨의 열정과 실력에 찬사를 보내는 것은 물론 그의 놀라운 손재주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한국인들의 특성인지는 모르겠지만 크레모나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악기 제작자들이 유독 손놀림이 섬세하다고요. 크레모나의 악기 공방에서 만들어지는 악기는 모두 수작업이며 악기 특성상 장인의 손재주가 소리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정가왕 씨가 출품한 단풍나무 재질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이름의 첼로는 현의 균형감과 색깔, 깊은 소리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가 만든 첼로는 크레모나 바이올린 박물관 무제오 델 비올리노에 24,000유로에 매입됐으며 역대 우승 작품들과 함께 박물관에 전시된다고 합니다. 또한 2019년에 열린 이탈리아 안드레아 포스타키니 국제 현악기 제작 콩쿠르에서는 한국인인 이승진 씨가 출품한 바이올린이 1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1위 수상작은 심사위원 최고점을 받아 최고의 미적 감정이라는 특별상까지 수여됐는데요. 그와 함께 2010년 크레모나 현악기 제작 학교를 졸업한 서성덕, 박지환 씨 등은 이 대회의 단골 수상자라고 합니다. 이승진 씨 또한 크레모나 국제 현악기 제작 학교에서 공부했으며 졸업 후 이탈리아 최고 명문 현악기 제작 가문인 모라시의 공방에서 6년간 일한 경력이 있는데요. 직원 가운데 유일한 외국인이었던 이승진 씨는 이곳에서 수백 년에 걸쳐 전해 내려온 제작 기술과 칠 방식을 전수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공방을 연 이승진 씨의 악기는 밝고 안정적인 소리로 유명합니다. 그의 악기는 크레모나의 전통 제작 방식에 따라 최소 10년 이상 햇빛과 그늘에 건조한 가뭄비나무와 단풍나무로 제작된다고 하는데요. 혼자 바이올린을 만들 경우 1년에 많게는 7, 8대에 불과할 정도로 정성을 들인다고 합니다. 손재주가 유달리 뛰어난 한국인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방식으로 만들어낸 악기로 세계적인 명성을 쌓을 날이 머지않은 것 같은데요. 이처럼 현악기 제작 분야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명인들 덕분에 앞으로 한국인 연주자들의 입지도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악기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이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명인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